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의 변색, Red Spot on Gold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이제 표면 처리를 갖다가 주로 하는데, 이렇게 지금 순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문데, 일단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금이라면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죠? 이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이제 금은 부화가 있는 방에 들어서 그 놀란 표정이죠. 그 영화를 보면 그래 바구니에다 아니면 뭐 보자기에다가 금을 갖다 있는 대로 쌓아갖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무겁습니다. 금이. 보통 처리 비중이 7.8이면은 금은 19 정도 나가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영화상에서 그런 거지 막상 주면 그렇게 많이 들고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일단 금을 보면 누구든지 좋아하죠.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귀하다는 거가 있겠지만은 이게 희귀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금속적으로 전기학적으로 보면 귀한 금속입니다. 노블 메탈인데 보시면은 이제 천마총 금관이고요. 제작은 5, 6세기에 추정되는데 실제로 이제 발굴됐을 때 보면은 그 관에서 뭐 나무라든지 그다음 사람의 시체라든지 그런 건 흔적도 없지만은 금은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블 메탈, 귀한 금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이온화 경향을 보시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오른쪽의 끝에 있다는 것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산화하기가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금속 중에선 가장 귀한 금속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철이나 그런 것들이 5, 6세기에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뭐 흙으로 다 남아있겠지만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금을 갖다가 녹일 수 있는 거는 왕수, 아쿠아레지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로 얘기하든지 라틴어로 얘기하든지 다 왕의 물이라는 뜻인데 이때는 염산하고 질산을 3대 1 비율로 섞은 물체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른 거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금을 넣었을 경우에는 금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수라고 했고요. 그 정도로 다른 우리가 보통 산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금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금이 변색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장신구나 보면은 지금 순금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4K가 아닌 뭐 18K, 14K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금 말고 다른 금속 원소들이 합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금은 그대로 있지만은 다른 원소들이 여기서 이제 침식을 당하면서 전체적으로 표면이 이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색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동영상 중에서 이건 산업적인 용도인데 니켈 도금에 금 도금하면 내기성이 떨어져요. 이제 커넥터의 단자 쪽 얘기를 하는데 밑에 있는 금속들, 그러니까 순금이 아니고 구리 위에다 금 도금을 한 경우에는 보시면 두께에 따라서는 지금 심하게 밑에 있는 금속이 부식을 당합니다. 특히 금하고 붙어 있을 때는 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블하기 때문에 자신은 보호되면서 다른 금속의 부식을 가속시키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변색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금 자체는 변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금화 같은 거라든지 골드바에서 가끔 빨간 점, 그래서 레드 스팟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반응을 안 하는데 도대체 이런 붉은 점들은 왜 생기는 건지 변색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오늘 주제도 사실은 그 전에 은하의 변색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골드나라 배재한 사장님을 만났는데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금의 레드 스팟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게 된 거고요. 실제로 금화 같은 경우에서 가끔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화를 보면은 2024년 4월 8일 시세로 했을 때 보면은 지금 1온스 여기서 1온스란 건 트로이온스라고 그래가지고 31.1g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돈 할 때 보면 8.3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보면 캐나다의 금화인데 하나에 뭐 354만 원, 355만 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1984년도 LA 올림픽 기념 주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작죠.
그래서 16.718g이니까 175만 6천 원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비싸죠. 역시 금은 금입니다. 금값이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보면은 이 금값 올라가는 게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지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쓰는 이제 그람 단위로 했을 때는 2024년 3월 초에 한 9만 천 원 하던 게 2024년 4월 한 달 사이에 거의 10만 원 정도, 한 만 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그람당.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옛날에 어린애들 보면 돌잔치에 금반지를 주고 했는데 지금 4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 친구는 지금 금반지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건 뭐 부모님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아무튼 지금 금값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배재한 사장님이 서울 종로 상가에 오픈한 가게에 한번 놀러 갔을 때 한번 제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레드 스팟이란 것은 얘긴 들었고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실제로 본 거는 여기서 처음입니다. 근데 이건 뭐 비싸서 그런지 은하처럼 뭐 실험하라고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한국조폐공사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오는 골드바 중에서는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건데 사진상으로는 크기를 알기가 힘든데 500g입니다. 그래서 개당 한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 노란 원 안에 보면은 약간 빨간 점 같은 것들이 있죠. 아주 작은 점인데 이게 레드 스팟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물건에 그 가격이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비싼 걸 샀는데 이런 레드 스팟이 있을 때는 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케네디 주화인데 보면은 목 뒤에 빨간 점이 있죠. 이것도 레드 스팟이고요. 더 크게 보면은 지금 더 자세히 보이는데 약간 뭐 피자국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뭐 카페에 보면은 이게 뭐 농담 삼아서 옛날에 뭐 금을 착취한 거에 대한 그런 거 피눈물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원인을 모른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어, 버펄로의 배 밑에 보면은 빨간 점이 있습니다. 배에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리버티 골드인데 보면 인디안 얼굴이 있죠. 근데 보면은 코 밑에 보면은 또 빨갛게 코피 터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그 금화인데 왼쪽에는 그 방패 있는 부분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중국의 팬다 금화인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배 있는데 약간 빨간 그런 자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나올 거야? 반응을 안 하는데 무엇이 지금 반응을 해가지고 저렇게 빨갛게 나오는지 내서 한번 알아본다고 하면은 일단 골드바나 금화에는 빨간색이나 갈색 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닦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닦아낼 수 없는 경우도 또 크기도 다 다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게 보면 낮은 품질의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심지어는 가짜 금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금에 있는 붉은 반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반점이 있는 금화와 금괴는 반점 없는 금화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심미적으로 좀 뭐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를 하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 순금입니다. 순금이라면 24K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4K라면 금이 100%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한 99.99%의 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자는 이게 왜 100%를 못 만드냐고 하는데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화학 원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금속을 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2011년 6월, 7월 달에 이제 제정된 거 보면은 KS 규격을 그랬을 때 24K 승금 제품의 금 함유량은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 이상으로 확정하고 기준 함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9.9%까지는 24K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이 98%라든지 그럴 때는 24K라는 표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LS 니코 해가지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LS에서 나오는 그 골드바. 이 회사는 금을 만들긴 하지만은 금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동재련소입니다. 그래서 동을 갖다가 생산하는 게 주 업무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도를 높인 분말 형태의 구리광석인 동전광을 수입해서 용광로에 녹인 다음에 전기 분해로 순도 99.9%의 전기동을 추출해냅니다. 이게 주 사업이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슬라임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동광석 재련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입니다. 이 슬라임을 정제하면은 금뿐만이 아니고 은이나 백금, 또 뭐 셀레니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추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금 10톤에 그 10톤이면 37.5g을 얻기 위해서는 약 3톤의 동광석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무척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셀레늄, 팔라듐 같은 생소한 희금속도 여기서 이제 추출한다는 것이 이제 재련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보통 금화들은 왼쪽은 지금 캐나다에 나와서 이제 캐나다 조폐국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 메이플이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99.9999에서 포나인이죠. 오른쪽은 영국에서 나온 브리타니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기되어 있는 거는 999.9에서 이제 포나인입니다. 100%는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했을 때 0.001%가 했을 때의 그 가격이라든지 거기에 영향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최대한의 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골드바를 보시면은 왼쪽은 한국조폐공사에 나오는 오롯 골드바라고 하고요. 여기도 보면 100g짜리인데 99.9 그래서 이제 포나인. 오른쪽은 그 골드나라에서 나오는 아우라 골드바입니다. 여기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나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금이라 그러면은 포나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0.01%는 이제 불순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0.01%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요. 높은 경우는 없겠죠.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대부분 구리나 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재련할 때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금을 갖다가 녹여서 이제 뭐 금화라든지 했을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이나 이제 구리가 빨간색, 갈색 반점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구리하고 금, 은이 있을 경우에 녹는 점이라든지 비중이 틀려요. 먼저 녹는 점은 구리가 가장 높습니다. 1085도씨에서 녹고요. 금은 1064도씨, 은은 961도입니다. 근데 비중의 경우에는 금이 가장 무겁고요. 19.3이고 은은 10.5, 동은 8.94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금괴나 금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용용된 금을 갖다가 판에다 부었을 경우에는 구리가 가장 녹는 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온도가 식을 때 이게 고체로 됩니다. 결정화된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때 그 응고된 구리의 작은 조각은 그래서 막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르게 섞이지 않고 합금이 되지 않고 이제 다르게 분포하게 되겠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뜨거운 그런 금을 갖다가 붓는데 이게 식을 때 금은 아직도 녹아 있는 상태지만 구리는 20도 정도 그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먼저 이제 고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비중이 좀 가볍죠. 그럴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뜨는 느낌으로 들고 있겠죠. 근데 보면은 처음부터 그게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되게 과장된 거고요. 사람의 눈으로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그런 구리 결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왜 이것들이 색깔이 변하냐? 구리라든지 은 같은 것들이 표면에 있다가 그대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대기와 반응을 하죠. 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서 반응하지도 않고 산하고 반응하지 않는데 구리는 산화될 수가 있고요.
우는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황이 있으면은 반응해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논문들을 갖다 한번 다 기술적인 논문을 찾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거기 그 메탈루지적 야금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이제 카파 또는 카파 앤 실버가 이제 그 들어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합금 원소로 일부러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불순물로 이것들이 이제 그 변색을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드 스팟 온 골드에서 보시면은 저기서 나오는 게 어, 카파하고 실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카파가 있는데 그러면 왜 빨간색으로 보니 했을 때는 카파가 있을 때는 그 산화한다고 그랬죠. 산화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큐프로스 옥사이드가 있고 큐프릭 옥사이드가 있는데 하나는 CU2O, CuO죠. 근데 왼쪽에 보시는 것들 보면은 CU2O의 경우에는 빨간색을 나타내고요. 그래가지고 구리가 산화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구리 산화물이 됐을 때는 사람의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또 하나는 지금 판다 골드 코인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앞에 얘기한 것 같이 구리가 아니라 이제 변색 얼룩의 발생은 은이 있고 거기다 설파하고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자미형 그다음에 XPS, 엑선 광전자 분광법, 그다음에 XRD, 엑선 회절, 그다음에 EPMA 등 되게 비싼 장비를 써가지고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조사를 했겠지만 그래서 원인으로서는 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은 자체가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설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런 논문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연구를 했던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은이 있으면 황화은이 생기는데 이게 얇을 경우에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버를 갖다가 토닝한 결과이고요. 이 경우에 보면 색깔들이 다른 게 그 산화막과 황화막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얇으면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그게 더 두꺼워지면 갈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했을 때는 지금 은하의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를 보면 뭐 이렇게 질선에 놓고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위험합니다.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을 갖다가 녹여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좀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다음에 뭐 문지르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 금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니까 대려 손상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또 저번에 은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수돗물에다가 베이킹소다 3테이블 스푼을 넣고서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깔고 그렇게 하면은 왼쪽에 보면 케네디 목 뒤에 이제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레드 스팟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깨끗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AGS에서 설파를 갖다 없애는 거지 은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실제 거래할 때 어느 정도 그런 디스어드밴테이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토치로 해가지고 하니까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없어질 거라는데 밑에 있는 이제 미국 건지 다 영어로 써 있는데 댓글을 들어보면 되게 좀 별로 좋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지금 뭐 다시 또 나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거니 이게 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금화라든지 등급을 매기는 데서 보면은 특별히 그걸 갖다 없애라고 하는 건 없고요. 임프로퍼 클리닝 해가지고 괜히 손대가지고 돈의 가치를 이제 금화의 가치를 갖다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로 하면은 쉽게 없어진다는 제가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힘드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지우개로 지우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카페나 그런 데서 보면은 대기 중에 있는 동이라든지 은이 뭐 날라다가지고 붙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은하고 금을 갖다 같이 보관해 두면은 거기 있는 은이 날아가서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그 안에서 갖고 있던 불순물로서의 금이나 은이 반응하는 거지 바깥에서 날아와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 자체는 은하고 달라서 변색 자체가 크게 안 되고 레드 스팟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참 마음이 좀 씁쓸한데 여러분들 뭐 금 많이 모으셔가지고 부자 되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